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으면 목이 매캐한 기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보니까 서울 지하철역 절반 이상이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할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성대 입구역, 시청역, 명동역, 강동역, 발산역 등이 나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발표 이후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된 강동구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제업이 밀집된 중구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공제업체들의 요구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습니다. 투자금 확보와 기업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인사동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풍물패와 청사초롱으로 가득했던 인사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강동구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또다시 공공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2020년 수도권에 공급될 공공주택 12,000여 세대 중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3,500여 세대에 육박하는 주택을 신혼부부들을 위해 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급 위치나 방식 등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공주택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지역 민심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덕 강일지구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1,000여 세대 주택 중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단지는 세대수만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상황. 정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수천 세대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강동구 쪽에 너무 편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강동구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와갖고 그 임대 아파트 짓는 거 반대한다고 데모하러 가자고 왔더라고.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겠지만 우리들은 뭐 아직 모르잖아요. 강동구를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동구청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조성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각차를 드러낸 상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역 발전을 둘러싼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창업을 막 시작한 1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성북구가 이들을 돕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6개 업체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온 사업 아이템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 발표가 끝나자 80명의 시민 투자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자 금액을 결정합니다. 성북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경진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 모의 투자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모의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분들이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도 이렇게 실제 수요자인 주민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본인들의 좀 홍보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성북구는 이날 참여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그대로 대중들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뜻합니다. 각 기업별로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목표 금액을 설정한 뒤 지난 한 달간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온 것. 그 결과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투자금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평가받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의 경쟁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크게 수익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 이렇게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들만 하는 펀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의 사회투자기금 융자 신청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중구에는 1,400곳이 넘는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만 5,000명이 넘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 저가 브랜드와 인터넷 시장의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봉제업자들이 직접 나서 새 판로를 개척하는 등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 노력을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지원책은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데요. 집중 취재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봉제업의 위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봉제업이 몰려있는 중구에서는 업자들이 직접 나서 부흥을 꾀할 새 판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봉제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구 봉제업체들이 눈길을 돌린 건 애견 애묘용품 생산입니다. 마케팅 분석과 디자인 확보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도 정해졌으니까 로고도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은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출이 되고 있어요.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봉제업자들이 의기투합해 애견용품으로 새 판로를 찾은 협동조합은 브랜드 런칭을 시작으로 디자인 확보와 샘플 제작, 상표 등록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봉제업의 위기 속에 불안감이 큰 건 여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한 달 보름, 한 2개월이 이 진행이 늦어진 거거든요, 결과치가. 거기다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그 자금 액수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로 또 출발을 했고. 서울시의 공모 사업을 통해 애완용품 생산으로 차별화를 꾀했지만 지원금이 축소되고 이마저도 지급이 미뤄지는 등 시와 구의 지원은 미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나 구 차원에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봉제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지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중구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김동국 씨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 패턴과 유통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을 업체들을 찾는 과정과 각종 서류 준비 등의 복잡한 절차는 김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영업사원을 두고 당신 어디 가서 호텔 사업 따와, 가운 따와, 뭐 식탁보 따와, 애기들 뭐 장난감고 따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봉제업에 대한 관할 자치구의 지원책은 어떨까? 현재는 주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감이 들어오려면 바이어들이 보고 이제 어쨌든 그 공장 시설이라던가 공장의 그런 스타라던가 이런 걸 다 보세요. 근데 실제 제조하는 공장에는 되게 실망을 하고 영세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청년이라던가 일감이 들어오신 방안으로서 저희가 그런 걸. 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제 설비 한 대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몇백만 원꼴로 지원되는 시설 개선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현장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 구는 봉제를 포함한 의류업 전반에 대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 서울시와 함께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스마트 앵커 시설과 함께 청년 입주 시설과 협업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봉제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턴, 유통 등 의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 조달 방안과 실태 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시설이라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뭐 이제 좀 공용 인프라 이렇게 구축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지원할 예정인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전문가들과 업자들은 제조업에 속하는 봉제업의 특성상 디자인이나 패턴 등의 업자들과 긴밀한 일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업 공간을 조성해 일감을 연계하는 등의 구의 사업 진행 방향은 옳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설 개선이 위주였던 현재까지의 지원 사업은 미봉책이었다며 앞으로는 긴밀한 일감 연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쪽의 요구들이 어떤 만날 수 있는 접점, 그거는 개별 기업이 못하는 부분들을 센터나 앵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취재를 진행하며 만나본 봉제업자들은 이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 사업은 하는데 일감은 점점 줄고 그 효과는 전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지역 안에 있는 일감만이라도 연계시켜달라는 그 교두보 역할을 지자체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 봉제업자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진기훈입니다. 요 며칠 사이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폭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역 곳곳에서는 가을을 맞이하는 벼수확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용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뒤로 완연한 가을빛이 감돕니다. 벌써 벼를 수확하는 계절이 돌아왔군요. 오늘 행사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서는 이곳에서 자란 벼들을 수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개념이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된 만큼 오늘 행사도 이 강동구에 색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노랗게 익은 벼들이 바람결에 찰랑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것처럼 이 가을의 내음도 깊숙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장에 강동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자리에 모시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행사 어떻게 준비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강동구는 이제 도시농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치구입니다. 저희가 2013년 도시농업공원을 개장한 이래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자연의 소중함과 그리고 농업의 어떤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또 수확되는 벼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올 봄에 직접 심은 벼인데 이렇게 수확하는 행사가 돼서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 또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또 주민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행사에서 또 주민들이 직접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 뒤편을 보시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직접 벼를 지금 베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기구, 낫이라든지 이런 또 직접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서는 또 떡매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흥겨운 그러한 지금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만든 떡을 또 시식하는 행사도 갖고 있고요. 아주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주민들과 또 학생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깊어가는 가을, 이 도심 속에서 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 벼수확 시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지만 추수 현장은 늘 풍성한 것 같습니다. 벼수확 행사 간창인 강동구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광진구 중곡동의 3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박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거주자 등 모두 16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송파구 가락시장 가락몰 지하 3층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옛 모습이 사라지는 인사동을 살리기 위해 인사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인사 전통문화보존회가 올해로 2회째 인사동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요. 청사초롱을 들고 인사동을 행진하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시민 250여 명이 청사초롱을 들고 풍물패와 함께 행진하며 인사동을 환하게 밝힙니다. 인사동 북인사마당 한가운데선 도예가가 사람보다 훨씬 큰 옹기를 한 줄 한 줄 빚어 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도자기 빚어보기 체험에도 나섰습니다. 처음 만드는 건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아니었어요. 모양도 잡혀가면서 해서 좋아요. 제2회 인사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사라져가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인사동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청사초롱. 전통 혼례식에서 음양의 조화를 기원했던 청사초롱을 들고 인사동을 돌며 젊은 세대와 전통문화의 화합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라아트센터에서는 인사동 박람회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정조의 혼례방을 재현하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인사동을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사 전통문화 보존회는 올해를 전초전으로 내년에는 인사동 박람회를 국제문화박람회로 확장하고 2022년에는 국제문화 엑스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꿈나무, 두 번째가 전통문화, 세 번째가 한복, 그리고 네 번째가 야행놀이가 시작됐다, 인사동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사동 국제박람회로 가기 위한 올해가 전초전이다. 그렇게 컨셉을 5가지로 잡았습니다. 5가지 컨셉으로 이번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 행사도 즐기고 또 전시도 볼 수 있는 이번 인사동 박람회는 오늘 10월 10일까지 인사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서대문구에서는 이색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 실력을 겨룬 겁니다. 현장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이다. 다음에 들어갈 모양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답을 적어내는 참가자들. 정답을 맞추자 얼굴에선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선 고민도 깊어집니다. 정답판에는 각양각색의 오답도 속출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수능 문제가. 그거 비빔밥, 떡볶이, 요리 난 내가 들은 대로 적었는데 받침이 너무 어려워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대문구에서 올해로 3회째로 한국어 겨루기 대회를 마련한 겁니다.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분들의 그 거주율이 높으세요. 많이들 살고 계시고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한글의 의미를 좀 그분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서. 이번 대회 최종 우승은 중국인 다문화 가족인 이상선 씨가 차지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던 걸 우승 비결로 꼽았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거, 한국어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다음 2등, 3등은 좀 기대를 했는데 1등을 하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올해로 572주년을 맞은 한글날. 한글날을 맞아 외국인들에게는 한글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반드시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기와 소음이 배출됐고 실외기에 먼지가 많이 쌓여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고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나 인허가 단계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파구가 오는 12일부터 3일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18 한성 백제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왕, 100가지 해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거리 행렬과 체험마을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몽촌 해자에 황포도배 21척을 띄워 한성백제의 해상 역사를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 몽촌 토성역에서 평화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40m의 짚라인도 새롭게 설치됩니다. 강남구 삼성일동 주민센터와 삼성일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5일 아나바다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삼성일동 주민센터 1층 마당에서 열린 아나바다 마켓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15개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모은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알뜰장터, 봉은중학교 학생들의 벼룩장터, 새마을분협회의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후원 물품과 방송인 수지 씨의 기증 물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경매장터도 주민 참여 행사로 준비됐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조성되고 있는 축구장 70개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서울시민에게 개방됩니다. 내년 5월 정식 개원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가을을 맞아 산책이나 나들이 코스로 식물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